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다 끝나고 내일 새벽 4시에는 유로파리그의 8강전까지 하면 또다시 프리미어리그의 주말이 옵니다. 여기에 FA컵 4강 일정까지 있을 예정이라 시즌 말미로 갈수록 다관왕을 노린 팀들에게는 체력적인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캡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이번 주에 경기를 치르지 않고 휴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논다는 건 아니고 훈련은 하겠지만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예정된 북런던 더비까지 손흥민의 경기가 없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골이 터지기만을 바라는 팬들이 고리 말고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 말에 루턴타운전 득점 이후에 4월에는 아직 골맛을 못 본 손흥민입니다. 토트넘이 경기를 하려면 아직도 10일이 남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 뿐인데요. 특히나 추가로 챔스 진출권 한 장이 걸린 유럽 대항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잉글랜드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프리미어리그 5위 팀까지 챔스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 토트넘의 현재 순위도 5위라서 어쩔 수 없이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까지 응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미넨과의 대결을 지켜봤죠. 맨시티도 레알을 꺾고 4강에 진출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결승전을 놓고 싸우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심이 무색하게도 챔스 4강 대진에 잉글랜드가 아니라 독일팀 두 팀이 올라가면서 챔스 티켓은 분데스리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가능성만 따지면 유로파 리그에 웨스트햄과 리버풀이 남아있고 컨퍼런스 리그에도 아스톤빌라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아예 확률이 0%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은 독일에서 무패 우승을 노리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1차전에서 0대2 패배를 당했고, 리버풀 역시 이탈리아의 아탈란타를 상대로 1차전에 0대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하면서 4강에 오르기 매우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는 애초에 포인트 자체가 상위 대회들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아스톤빌라가 결승까지 가야 챔스 8강 수준의 리그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추가 티켓은 날아간 거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서는 다른 거 없이 아스톤빌라를 꺾고 4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흥민이 아니라 다른 한국 선수들을 보면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는데요. 아스날을 탈락시킨 바이에른 뮌헨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 있고, 이강인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 역시 전날 4강에 먼저 진출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상황이 아니라 이 두 명의 한국인 상황을 보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에서 두 명의 선수가 챔스 4강에 진출한 겁니다. 게다가 이 두 명이 서로 대진표 반대쪽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챔스 결승 무대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인 맞대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뮌헨 대 아스날의 경기를 가볍게라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경기에서 무려 11골이나 폭발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8강 대진에서는 겨우 3골밖에 안 나오면서 재미 면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뮌헨의 선발 명단에는 또 다이어가 있고 김민재는 벤치에 앉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날은 진첸코 대신 토미야스가 선발로 나와서 이걸 보니까 짜증이 2배로 느껴졌는데요. 경기장에 안개가 낀 건지 연망을 피운 건지 중계 화면까지 뿌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보기가 힘든 경기였습니다. 뮌헨은 전날 독일 매체들의 예상대로 노이어 골키퍼의 다이어, 데리우트의 센터백 조합에 양쪽 측면 수비수가 마즈라이, 키미이였고, 2선은 라이머와 고레츠카, 3선에는 게이루, 무시알라, 사네, 그리고 케인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아스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아스톤빌라전에서 경기 내내 실수를 연발했던 진첸코 대신 토미야스가 마갈량이스, 살리바, 벤 화이트와 함께 4백 라인을 구성하며 선발 출전했고, 라이스, 조르지뉴, 웨데골의 미드필드,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사카의 3톱으로 나섰습니다. 웨데고르와 사카가 부상을 입어서 못 나온다는 말도 일부 기사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중요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정말 심한 게 아니라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뮌헨 원정인데 이 두 선수가 빠지면 이기기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고요.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의외로 아스날에서 전반전 분위기를 더 주도했습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도 팽팽했고 슈팅 개수에서도 6대4로 더 많았죠. 특히 슈팅 6개 중에 절반인 3개가 유효 슈팅으로 전반전에는
분명 아스날이 이길 수도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뮌헨 쪽에 로테이션 자원들이 많아서인지 수비를 할 때 뭔가 우당탕탕하는 모습도 있었고 은근히 아스날 선수들 개인기가 무서웠는데요. 축구를 보다 보면 항상 흐름이 중요한데 공을 넣어야 할 흐름에서 득점을 못하게 되면 반대로 실점의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이 정확히 그랬죠. 전반전에 좋은 분위기에서 골을 못 넣은 아스날은 결국 후반전에 주도권을 뺏기게 됐거든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키미의 크로스를 고레츠카가 강력한 헤더슈트로 연결했는데 이게 아스날의 골대를 맞으면서 아깝게 안 들어갔고 이 세컨볼 또 게이루에게 이어지면서 재차 슈팅을 했는데 살리바를 맞고 굴절돼서 또 골대를 맞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득점은 안 나왔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분위기가 뮌헨 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후반 63분 사네가 폭풍 드리블 돌파 이후에 반대편에 있던 게이루에게 크로스를 했고 게이루가 이걸 다시 중앙으로 올려줬더니 키미가 달려오면서 강력한 박치기로 이게 이번 경기의 유일한 득점이자 결승골이 되어서 뮌헨이 종합스코어 3대2로 4강에 갔습니다. 후반전 슈팅 개수만 봐도 뮌헨은 12개를 퍼부는 동안 아스날은 고작 2개밖에 하지 못하면서 전반전에 좋았던 흐름을 놓쳐버린 게 그대로 패배와 직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조르지뉴와 마르티넬리를 빼고 제주스와 트로사를 투입하면서 역전을 노렸지만 투엘 감독은 마즈라이 대신 김민재를 투입하면서 수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 마즈라이는 부상당한 데이비스 대신 레프트백으로 투입되는데 김민재와 교체라는 건 김민재를 레프트백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독일 매체인 스포르트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훈련할 때 A팀에 김민재가 없다고 했고 주 포지션은 센터백인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챔스 8강에서 익숙하지도 않은 포지션에 도박과도 같은 한 수를 둔 투엘 감독은 후반 89분에 우파메카노까지 투입하면서 아예 5백으로 수비를 잠가버렸습니다. 이때도 다이어, 데리우트, 우파메카노가 센터백이고 김민재는 왼쪽 윙백처럼 뛰어야 했죠.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김민재 역시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실점 없이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김민재도 첫 챔스 4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경기 순서 때문에 손흥민 다음 네 번째로 챔스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이강인이 됐지만 김민재도 뒤이어서 5번째 선수가 되면서 최대 결승 진출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데요. PSG는 상대인 도르트문트와 조별리그 때부터 같은 조에서 이미 2차례 맞대결을 펼친 결과 1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보니까 유리해 보이고 뮌헨의 상대인 레알도 맨시티와의 2차전에서 1대1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면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전 라이트백인 카르바알이 경고 누적으로 뮌헨과의 4강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점도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뮌헨은 챔피언스 리그 아니면 우승도 없어서 리그보다도 챔스에 올인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정말로 파리와 뮌헨이 결승에서 만난다면 사상 최초로 한국인 선수들이 챔스 트로피를 놓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민재 뮌헨과 이강인의 파리가 결승에서 붙으면 누굴 더 응원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상황인데 골치 아파도 좋으니까 이 대결 꼭 볼 수 있기를 한껏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둘 다 챔스 결승 가자!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